여성분들이 요즘에 딱 상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예. 외모예요. 진짜로? 이거는 되게 진짜? 많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이게. 요 사이에 제가 말씀 듣고 생각난 게 제 주위 또래 남자 여자들이 저한테 남소해줘 여소해줘 이런 예. 얘기 들어왔을 때 여자분들이 외모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저한테도. 어. 그래서 오죽하면 키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해요. 키서브. 키스업. 키서브를 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결혼은 사랑일까 현실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패널분들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결혼정보 업계에서 인연을 맺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 더메이 대표 박영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7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장현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5년 동안 지금 이 업에 종사하고 계시다고 네.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매칭시킨 커플의 수 정말 과장 없이. 뭐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 네. 한 7,000명 이상 정도 상담을 했었던 것 같고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좋은 결실을 맺으셨던 것 같아요. 2,500명 결혼 나왔는데 혹시 조심스럽지만 이혼을 도와드린 커플의 수는 혹시 얼마나 되실까요? 결혼하시는 분들보다 네. 이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은 한 몇백 건 정도, 상담까지 한 건을 하면 한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연애를 안 한다는 얘기는 있지만 결정사는 오히려 호황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대표님 공감하십니까? 완전 공감하죠.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결혼정보 업계 자체가 한 30% 정도 매출이 올랐고요. 저희 회사만 해도 예. 지금 2024년보다 2025년이 2배 이상 성장을. 전반적으로 결혼정보 업체도 되게 많아지고 지금 거의 2,000개 가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주목할 부분이 2024년도까지만 해도 한 20대가 문의하는 비율이 20%에서 한 30%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2025년에는 20대가 무려 20대가. 50%.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20대의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20대 분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연애는 되게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될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다. 연애를 할 거면 좀 제대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까지 가고 싶다. 그러니까 명확하고 싶은 거죠. 내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검증해서 실패 없이 만나고 싶다. 그래서 되게 합리적인 소비다. 이렇게들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소비다. 네. 사실 저는 이 만남이라는 거는 네.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음. 올바른 게 아닐 수도 있고 그 조건 따라 결혼했다가 후회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결혼정보회사에 온다고 해서 예. 바로 뭐 가입하자마자 뭐 6개월 만에 결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잘 맞는지 알아가는 과정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또 되게 개인적인 성향들이 강한데 내 지인한테 나 이런 사람 해줘. 나는 좀 우리 집안이랑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불편한 거죠. 갑자기 전에 얘기 듣다 보니까 20대 분들 많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일 어린 분 몇 살이었어요? 2005년생? 2005년 2005년생 문의 주신 거고 그리고 그럼 22살?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 중에서 여성분 제일 어리신 분은 2002년생. 결정사에 가면 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등급표가 존재한다. 실제로 등급표가 존재합니까?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듯이 네. 준상님을 뭐 만약 A 등급이다라고 했을 때 진짜요? 감사합니다. A, 감사합니다. A 등급끼리만 소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를 예. 들어서 준상님이 나는 서울 소재 중상위권 이상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서울 소재 하위권을 제가 굳이 검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A, B, C까지 해서 검색하기 위한 그러니까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분류는 있으나 이 사람의 막 등급을 정해서 그 등급끼리만 매칭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회원분들이 꼭 저는 몇 등급이냐 저보다 등급이 높은 사람도 만나게 해줘라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건 사실과는 다릅니다. 이런 기준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어디쯤에 위치할까 네. 이런 궁금증도 맞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진짜 솔직하게 네. 저를 만약에 등급을 네. 매겨주신다면 상처받으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저 진짜 예. 87년생이시고 나이는 조금 있으신 편이신데 사실 직업적인 거는 좀 호불호가 있어요. 예, 공인이시기 때문에 호불호가 좀 너무 커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왠지 까다로울 것 같고
여자 아나운서 되게 많이 만났을 것 같고 맞아요.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저는 같은 일 하는 사람 싫어요. 예. 아, 네. 예. 많이 만나보셔서 이제 무엇보다 네, 키가 184예요. 훈훈하십니다, 진짜. 근데 요즘 여성분들이 정말 외모를 많이 보시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예. 그 직업의 호불호를 네. 외모가 덮을 수 있다. 또 되게 재테크도 잘하셔서 어느 정도 결혼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사실 준상님이 눈이 높으신 게 문제지 등급으로 봤을 때는 정말 A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A가 제일 높은가요? 그렇죠. A가 제일 높죠. 아, S도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조건을 궁금해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이성상이 나를 좋아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준상님이 여기서 나는 뭐 나이 차이는 8살 이하를 원해. 여기서부터가 무슨 이제 말씀이세요? 문제인 거죠. 아유, 그럴 리가. 예, 나이 차이라든지 이성상이 어느 정도 상식선이시라면 충분히 뭐 이성상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미혼 남자와 여자 어떤 조건을 선호하나요? 근데 요즘에는 난 전문직 아니면 뭐 나보다 되게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나와 비슷한 두루두루 무난하게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특출난 사람보다 나랑 환경적으로나 성향적으로나 취미나 뭐 이런 것들이 굴곡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로 봤을 때 그래. 여성분들이 요즘에 딱 상담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예. 외모예요. 진짜로? 이거는 되게 진짜? 많이 달라진 부분이에요, 이게. 20년 전만 해도 남성분 경제력 아니면 네. 학력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예. 조건적인 걸 많이 봤는데 이제는 피지컬, 키 그리고 맞아요. 약간 뭐 두부상 맞아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전 두부상이 정말 두부처럼 생긴 건 줄 알았더니 잘생긴 사람을 두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 전제예요. 저 때만 해도 결혼하면 집에서 그냥 가정주부 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어느 정도 벌 만큼 벌고 집안 환경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남성의 경제력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시려는 것보다는 얼굴 잘생긴 사람이랑 싸워야 화도 덜 난다. 약간 이런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신기하다. 같더라고요. 네. 요 사이에 제가 말씀 듣고 생각난 게 제 주위 또래 남자 여자들이 저한테 남소해줘, 여소해줘 이런 예. 얘기 들어왔을 때 여자분들이 외모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음. 저한테도. 어. 그래서 오죽하면 키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정말 많이 해요. 키서버. 키스업. 키서버를 해야 된다. 변호사님은 혹시 뭐를 그럼 많이 보세요? 제가 이성을 예, 볼 때 예. 저는 1순위가 외모고 솔직하셔서 좋네요. 2순위는 성격. 그러니까 제 눈에 엄청 예쁜데 너무 사랑스럽고 제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배려심 있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전 두 개만 네. 봐요. 와. 오. 네, 다는 안 봅니다. 이런 저는. 분들은 좀 매칭이 쉽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 봐야지 되는 게 요즘은 이제 외적인 것도 네. 예쁘다는 것도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카테고리화를 많이 하세요. 요즘에 뭐 슬렌더, 글렌더 네? 예전에는 보통 강아지상, 네, 맞아요. 고양이상부터 나와야 되는 거 고양이상 아닌가요? 아니면 뭐 청순, 섹시, 뭐 예. 귀여움 뭐 요 정도였다면 요즘 뭐 키, 골반 보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진짜로 말랐는데 좀 글래머러스한 게 요즘에 어. 글렌더 뭐 그런 거래요. 너무나 다양하게 많이 그런 얘기를 얘기하시죠. 직접 다 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친구한테 못하는 얘기도 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조건을 서로 얘기하고 말씀하신 대로 매칭도 많이 시키셨으니까 잘 매칭이 되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뭐 완전히 완벽한 육각형을 원하는데 그럼 나는 육각형인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메타인지가 안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매칭이 정말 잘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모든 카테고리를 기준이 명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내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조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 성격 딱 두 가지라고 하면 난 딱 그것만 보겠다. 그럼 나머지는 좀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교제에서 결혼까지 정말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혼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이혼율이 높아졌다. 근데 변호사님께서도 이걸 몸소 체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몇 쌍 중에 몇 쌍이 이혼한다 이런 데이터는 큰 관심은 없어요.
저한테 오신 분들을 잘 도와드리는 게 거기에 저는 그렇죠.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줄어들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는데도 저한테 오는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상담량도 2년 전보다 지금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젊은 분들도 눈에 띄게 많이 오시고 이런 걸 보면 뭔가 내 행복이 우선인 거죠. 맞아요. 얘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다 싶으면 바로 그냥 상담을 와버리시는 아이가 네. 있어도 아이가 있어도 어.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님이 느끼시기에 요즘 부부들의 가장 큰 이혼 사유는 뭔가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일단 표면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워딩은 성격 차이. 왜냐하면 상담을 귀 기울여 듣다 보면 이분들은 외부적으로는 성격 차이가 문제지만 사실은 원인이 뒤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식으로 1억을 날려서 이혼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혼 사유는 잘못된 재테크나 별산재 운영의 실패 뭐 이런 건가요? 정말 사랑했다면 뭐 남편이 주식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몰래. 예. 왜냐면 아내를 믿고 네. 의지하고 공유를 했을 테니까. 그리고 정말 사랑했으면 남편이 실수를 해도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랑 그 배후의 이유랑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성격 차이가 일단 1번이기는 한데 그 배후에는 좀 두 사람 간에 충분한 어떤 감정이나 이런 믿음이 쌓이지 못해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이혼 사례 같은 것도 있으세요? 아무래도 가장 임팩트 있는 건 불륜 쪽인 것 같기는 해요. 직장에서 그렇게 근데 불륜이 실제로 많이 발생해요. 직장에서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오피스 스파우스라고 말도 있잖아요. 음.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케이스가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임신 기간 동안 다른 여자랑 만나고 싶어진 거예요. 그 남자분이. 네. 그래서 클럽도 가고 직장에서도 외도도 하고 여러 명이랑 동시에 만나다가 여자분들이 촉이 진짜 바로 알아봐요. 뭔가 달라졌다. 이걸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걸려서 이제 이혼을 당하신 케이스도 있었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한 30살 정도 나이 차이 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륜을 30살 그렇죠. 그 상간녀가 30살 나이 차이 났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면 결혼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나 사랑이 과연 존재하는가 막 이런 좀 회의감도 드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랑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사랑에 더 찾게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착하게 네. 오늘 완전, 사랑주의자가 되는 트루 거죠. 러브. 오히려. 오늘 완전 사랑꾼들 특집이네. 오늘. 그러면 불륜의 조짐이 네. 보이는 것 같다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많죠. 있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혹시 뭐 조언해 주시는 게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카드를 절대 안 써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불륜하는 사람들이. 근데 가끔 현금 영수증은 발급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또 사람이 연말정산 받으려고. 바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산에 있는 어떤 모텔 뭐 여기 어때? 10만 원을 내고 현금 영수증을 자기 걸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내 남편이 왜 여기 어때 결제를 관악지점을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핸드폰이나 PC 카톡이나 공인인증서로 예. 카드 내역을 들어가서 본다거나 이게 다 범죄예요. 근데 그거 이제 다 나중에 상대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혼 상담하시다 보면은 바람을 핀 상대 쪽에서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바람핀 건 내 잘못은 맞다. 그래서 위자료도 물어주고 재산 분할도 주고 할 텐데 50%까지는 주겠지만 60%를 청구하고 있으니까 그건 조금 과다한 것 같으니까 50% 정도로 막아주실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은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시긴 하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바람을 핀 거는 내 배우자가 날 외롭게 했기 때문이다. 그게 바람의 어떤 적법한 사유가 되나요? 안 되죠. 실제로 이거는 여성분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나를 여자로 바라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랑을 주는 남자를 만났을 때 마음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런 주장을 만약에 법원에서 한다? 위험해요. 괘씸하다고 막 가중으로 때려 맞을 수도 있잖아요.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면 그렇죠. 나름의 또 이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잘 각자가 들어드리고 상대편 이야기는 또 상대편 변호사가 들을 테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각각 어떨 때 이혼을 결심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언제 이혼을 하냐의 문제는 결국 남자와 여자가 뭘 가장 갖고 싶어서 결혼을 했을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 중에 엄청나게 큰 것 중 하나가 무조건적인 내 편,
든든하고 듬직한 내 편을 찾는 게 여성분들의 니즈라면 남성분들은 아내가 내 편이게 이런 건 거의 없어요. 내가 이 여자를 지켜줄 수 있고 뭔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된 것에 자체에서 좀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정을 받을 때. 그쵸.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하게 막 찬장에 있는 거 꺼내줬을 때 너 되게 키 크다 막 맞아. 이런 거에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맞아, 남자들이 맞아.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그게 건드려졌을 때 전 이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에 대한 뭔가 남성성인 부분을 전혀 인정을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성관계를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내 말에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 말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본인이 추구해왔던 그 결혼의 의미가 완전 바스라져 버리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는데 예. 뭐 여성분이 얘가 이렇게 해서 속상했어 이런 장면에서 남편이 야 그건 네가 이렇게 했어야지 딱 이래요. 근데 그게 되게 흔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얘는 내 편이 아니다. 그때 이혼을 결심하시고 그래서 약간 정말 툭 내려놓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뒤집어서 말하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이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의 결심이나 결혼의 결심이 닮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결혼의 순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심을 하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닮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근데 공통적인 거는 사실은 결혼은 진짜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아, 타이밍이다. 좀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결혼할 때에 만난 사람과 결혼할 확률이 높아지죠. 만약에 여성분이랑 남성분이 동갑이었어. 여성은 이제 빨리 결혼해야 돼. 근데 남성은 아직은 뭐 사회 좀 초년생이고 좀 더 안정돼서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단순하신 것 같은 게 주변 친구들이 많이 결혼했을 때 남성분들이 그럴 때 상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맞아요. 결혼식 갔는데 친구가 뭐 애 데리고 왔을 때 같이 놀 친구가 네, 없을 때. 놀 친구 없어지고 이제 술도 재미없고 그럴 때 정말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을 때.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조금 안정감을 주는 남자를 만날 때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이 사람이랑 살았을 땐 좀 불안함이 없을 것 같을 때 무엇보다도 남성이 적극적일 때 결혼은 이러나 저러나 남성분이 조금 적극적이셔야지 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타이밍이 맞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나에게 들이댈 때 결혼을 하게 되지 않나. 다 메모했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결혼 상대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제가 또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다정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 두 가지를 보라고 하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을 예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싸움의 대부분이 말이거든요. 맞아요. 말을 하더라도 좀 예쁘게 말하는 사람. 이런 확실히 싸움이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그리고 갈등을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싸웠을 때 막 회피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자러 들어갔다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집 나갔다가 나가버리고, 그냥 맞아. 대화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내 잘못 좀 인정할 줄 알고 갈등을 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해요. 결이 맞는 사람. 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게 맞대. 이건 뭐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의 차이인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배우자가 아닌가. 오늘 대표님 말씀하신 거 다 100% 동의하고요. 하나만 추가해보자면 아까 안정감이 느껴지는 남자를 찾는다 하셨는데 이건 사실 안정적이다도 있는데 이 사람이 안전하다도 있잖아요. 그건 남녀 공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락이 안 돼요 갑자기. 아니면 약속을 나갔는데 술을 뭐 엄청 취해서 들어온다거나 자기 혼자서 막 분에 못 이기고 막 운전하다 화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욕하는 사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무서워해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막 심장 빨리 뛰고.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진짜 커질 수 있어요. 결국 말씀하신 다정한 사람, 안전하고 말 예쁘게 하고 그런 쌓임이 없는 사람. 제가 이혼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이혼을 안 하려면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게 되더라고요. 토론을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분은 결혼은 사랑이다, 현실이다.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완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아침부터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집이 뭐 100평도 아니잖아요. 예. 계속 스쳐. 예. 계속 봐야 되고 완전 날 것의 것을 보여줘야 되는 상대잖아요. 이건 사실 조건만으로 결혼한다. 전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해야 되고 사랑해야지 이 결혼을 유지할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정보회사라고 해서 조건만 보는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 요소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위험 요소를 줄인 조금 안전한 땅에서 사랑을 시작한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셨어도 한 뭐 1년 정도는 교제하시고 결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제와 사랑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좋아해서 결혼해야 되고 제가 보기엔 준상님도 그런 인연은 꼭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안 하고 어서 떨어지길 바라지 말고 많이 노력하다 보면은 내 마음을 설레일 사람을 꼭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조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결정사 추천합니다. 두 분이 뭐 거래를 맺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오늘 없습니다. 처음 뵀습니다. 네, 처음 뵀습니다. 결정사에서 사랑을 찾는다. 어떻게 보면 안 네. 어울리실 수도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기준과 확신이 있으면 네. 더 크고 깊게 사랑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진지한 만남을 해보고 해야 기준도 생기고 내가 바라는 상대방, 내 부족한 면 이런 걸 직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이 사람이 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혼자서 즐거움을 갖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젊음은 이제 가버리고 외로운 그 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많이 만나고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혼을 하셔라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처음부터 결혼을 신중하게 하시고 꼭 정말 이혼을 하셔야겠다면 뭐 저처럼 좀 오랫동안 해온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실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그러시는 게 좋지 않나. 그 정도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혼은 사랑인가 현실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들과 오늘 출연하신 패널분들도 귀중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분 토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